안녕하십니까. 한일장신대학교 신편입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교무처의 수업 담당을 맡고 있는 박만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학교에 여기 신학과든지 사회복지, 실용음악, 간호학과, 운동처방학과에 지원하셔서 당당히 저희 학교에 재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 생활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점을 이수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에 대해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 38학점, 전공 72학점, 그리고 자율선택학점 20학점, 모두 130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때 4년 동안 130학점을 이수했을 때 학사 학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양 이수 영역에서는 3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본 인성교육 영역, 기초교육 영역, 심화교육 영역, 실용지식 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인성교육은 교양 필수 영역으로 바이블과 인문고전익기와 사회봉사 7학점은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교육 영역을 교양 필수 선택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고력 표현, 소프트웨어 문해, 의사소통 영역에서 각 한 과목 이상 3학점 이상씩 이수해야 하고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교육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심화 영역으로서 최소 19학점에서 최대 30학점까지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용교육 영역에는 대부분 컴퓨터 관련 과목으로서 모스, 엑셀, 어떤 파워포인트 같은 과목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최소로 교양 이수를 38학점 이상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이수 학점이 있는데 전공은 여러분이 소속한 학과, 내가 신학과다 그래서는 신학 전공이 1전공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사회복지학 전공이 1전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학과에서 내 학과 외에 다른 학과에 또 다른 전공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 전공 외에 다른 전공 하는 거를 복수 전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복수 전공은 간호학과는 일단 예외고 또 실용음악과나 운동재활학과는 사전에 해당 학과의 지도 교수님과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단일 전공을 이수하려면 몇 학점을 하느냐? 단일 전공 할 때는 72학점 이수해야 되고 복수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전공, 2전공 각각 39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 단일 전공이든 복수 전공이든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는 분들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학생은 전공 영역이 반드시 51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공 이수는 언제부터 하느냐? 대부분 저학년 때는 교양 이수를 먼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수하고 나서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 전공 신청은 1학년 1학기 말에 제1전공 신청이 완료가 되고 2전공은 1학년 2학기 말에서 2학년 2학기 말까지 이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입생은 복수전공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9학점 최소 전공 인정학점이 39학점이니까 39학점은 4학기 동안에 이수하실 수 있는데 단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51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또 39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4학기 내에 사회복지학을 하는 복수 전공은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하고 싶으시다면 후에 설명하겠지만 졸업 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 신청과 변경은 학부 학사 지원 시스템 전공 신청을 클릭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수 전공할 때 등록금은 얼마냐? 등록금은 예술학부 같은 경우, 특히 음악하는 경우나 운동을 하는 경우, 그 학과에 높은 등록금은 학부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학점은 단일 전공일 때는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양 38학점, 전공 72학점, 그리고 130학점이 되기 위한 자율선택 20학점까지 해서 단일 전공할 때 졸업학점은 130학점입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할 때는 아까 1전공 최소 인정 학점이 39학점이라 하였으므로 내 소속 학부에서 39학점, 2전공 타 학부에서 전공 39학점, 최소 복수 전공할 경우에는 이수학점이 78학점이 되겠습니다. 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전공 2전공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경우에는 51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므로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 또는 전공하면서 다른 학과의 전공을 할 경우에는 90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90학점에 교양 38학점까지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타이트한 과목 이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공 이수를 복수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가질 때는 공부를 첫 번째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학점 관리를 충분히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호학과는 우리가 복수 전공을 할 수 없고 또 간호학과 학생들도 복수 전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복수 전공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복수 전공은 학위를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학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학사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이수학점을 다 취득했다면 졸업하실 때는 사회복지학 학사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복수 전공을 했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복수 전공 포기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전공도 인정받을 수 없고 2전공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이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러하므로 내가 복수 전공을 먼저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복수 전공 포기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호학과 경우는 앞서 일반학과를 설명을 드렸지만 간호학과의 경우는 간호학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수하는 학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양은 최소 28학점 이상, 전공 과목은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선택 다 합하여 112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 졸업하기 위한 총 이수학점은 140학점이 되겠고 특별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수강 신청 전에 간호학과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 교수님이랄지 조교 선생님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을 받고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입학자들은 어떠냐? 편입학하는 학생들은 3학년으로 들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적대학에서 이수했던 그 총 이수 학점은 우리 대학에 올 때는 66학점에서 70학점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일반
의학과 학생들은 66학점을 인정을 받게 되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7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66학점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30학점이 필수로 이수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반드시 최소 6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편입학한 학생들은 단일 전공을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39학점입니다. 최저 학점이 39학점이라 그랬죠. 그러면 39학점 외의 학점은 내 전공 영역에서 추가로 이수하여도 되고, 또는 내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 전공 과목 및 교양 과목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서 6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봉사의 경우는 사전에 이거는 공이 편입학자와 신입학자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기본 필수, 교양 필수 이수 학점으로서 수업이 별도의 수업은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기 시작하고 별도의 공지가 나가게 되고, 이 OT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기준 시간 이상 이수를 했다 할지라도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안 한 걸로 인정하게 되므로, 이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교육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곧 수강신청 관련 안내를 할 텐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첫 학기는 12학점에서 18학점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학기에는 12학점, 18학점을 받게 신청을 하게 되지만, 첫 학기에 내가 성적으로 3.7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추가로 3학점을 더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학점까지 가능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4.0 이상일 경우에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봉사는 수강 신청 제한 학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1학점을 신청한다 하고 봉사를 추가로 1학점을 더 신청하여서 22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강 신청할 때 예전에 들었던 과목을 내가 또 듣는다. 이거는 중복 이수로서 학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똑같은 과목을 했을 때는 수강 신청 때 거기에 따른 메시지가 뜨기는 하지만, 내용이 교과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같고 교과 코드가 다를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수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과목 또는 동일 내용의 과목의 경우는 중복 수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안내를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3월 2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막상 수업을 듣다 보니까 나한테는 조금 어렵더라, 또 들어갔는데 좀 관심이 안 생기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정 기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정정이 끝나면 이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서 강좌 개설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폐강 대상 과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폐강 과목이 결정되면 그 폐강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 한하여 3월 11일에서 12일 양일 동안 폐강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수강 신청이 종료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면 수업이 되느냐 비대면 수업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비대면 수업의 경우와 대면 수업의 경우의 기준점은 수강인은 25명이 되겠고, 대면 수업의 경우는 온라인 25명 이하의 인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5명 이하일지라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메인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이 이게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이 뜨면 조금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중간쯤에 재학생 서비스 학부 학사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학사 지원 시스템 화면이 뜨게 되고 거기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학번이 아이디가 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가 패스워드가 됩니다. 이 학번은 나의 주민등록번호 다음으로 중요하므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기 학사 시스템 매뉴얼에서 수강 신청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서 조금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다 보면 여기 수강 신청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선택 과목들이 있고 과목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 화면 선택 과목 정보가 뜨게 되고 이걸 수강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표 보기에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이 일정 시간표 안에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는 잘 출력해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라도 나에게 강의실을 찾게 된다거나 또는 이 수강 관련하여 뭔가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요거를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 정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그 강좌에 대해를 계속적으로 한 학기 동안 이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강 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취소원은 개강 후 6주 이전에 제출하시면 되고, 내가 신청한 수강 학점 중에 6학점을 초과하여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수강 신청한 학점은 12학점이 되어야 됩니다. 4학년 2학기는 예외적으로 자녀 학점이 9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학점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F학점을 맞고 D학점을 맞는 성적 관리가 아주 부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재수강을 할 경우는 동일 과목, 내가 가령 사회복지학개론을 F학점 와서 다시 수강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당해 학기, 다음 연도 당해 학기에 아마 똑같은 과목이 개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재수강이 가능하고, 또는 만에 하나 이제 교과 편성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일 과목이 없을 때는 유사 과목을 저희가 사전 제시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체 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이 이게 재수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재수강자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이거는 이수 과목이 C 플러스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 플러스 이하는 77점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학생들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 재수강한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성적은 A-, 백분율 점수 93점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학기 중에 대학 간에 또는 이렇게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전주대나 오석대 이런 게 개설된 과목들을 내가 듣고 싶어서, 또는 다른 여건 때문에 꼭 그 학교에 가서 들어야 될 상황이 되면 최대 6학점까지 오석대든지 전주대든지 내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을 때 이 학점 교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
해당 대학에 가서 수업을 받고 또 이수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시면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평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출석 이 점수에 따라 이 과정을 거쳐서 성적을 받게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은 과목별로 그 비율이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중간, 기말고사는 각 30%, 과제, 출석은 10%에서 20%의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실험 실습 과목은 상대평가가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우리가 학점 교류를 할지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이클래스 이런 거 외에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계절학기와 학점 등록이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방학때를 이용해서 과목이 개설되면 그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계절학기 성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령 8학기 우리가 재학년이 8학기인데 그 8학기 동안에 과목들을 다 이수를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내가 부족한 학점만큼 학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졸업이 다 되느냐?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했듯이 신입학 또는 편입생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사회봉사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재학 중에 반드시 1학점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고 많게는 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봉사를 3번 신청한다 그래서 그게 3학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기당 1학점씩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4학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학 전공자는 성경 종합고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성경 종합고사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은 이건 복수 전공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학부에서 실시하는 졸업고사를 반드시 패스해야 합니다. 학부에서 이 사회복지에서 실시하는 졸업고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정의 우리 수업료는 8학기를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사회복지가 우리가 이수학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수 전공하다 보니 몇 과목을 이수를 못했어요. 또는 이수를 했는데 자격증 하나를 더 취득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강좌를 학기 내에 이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졸업학점을 댔을 때 이런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 연장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평균 성적이 4.3 이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매 학기 4.3 이상을 내가 취득하고 또 7학기 동안에 졸업학점인 130학점 이상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7학기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4학년 1학기 차에 나 이번 학기만 하면은 1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이번 학기 성적도 4.3 이상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이 들을 때 조기 졸업을 4학년 1학기 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학기 만에 학사학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학사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4주 이상
학교를 나올 수가 없는 병이 발생을 하였거나 또는 군대를 가야 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수업을 4주 이상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휴학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4주 이상 지나고 나서는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F학점이 나가니까 가령 4주 이상 수업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휴학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휴학에 대한 사유가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복학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학 이전에 가령 1년 동안 휴학 신청을 했는데 한 학기 만에 그 휴학하는 사유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한 학기 뒤에 복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연한이 초과됐거나 수업연한은 8학기고 재학연한은 16학기입니다. 재학연한이 초과되었거나 미등록, 미복학 또는 징계에 의한 제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로 됐든 나는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학생이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학생들은 재입학을 할 수 있는데 재입학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내가 3학기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이수한 학점이 딱 3학기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학교 다닐 때에 재학 때 이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4학기 때부터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3학기까지 학교를 다녔으나 그 당시까지 이수한 학점이 1학년 정도만 이수할 수 있을 만큼의 학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재입학 학년이 2학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입학을 하게 될 때에는 학년이나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대신에 재입학금을 한 번 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각종 개인 정보들이 바꾸기가 좀 쉬워졌지요. 이름 개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나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교무처에 제출하시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할 때 연동이 되어서 개명이 하였을 당시 또 개명 전과 전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을 동봉하여서 교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저희 학교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도우미도 있고 또 청각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화통역사 지원도 있고 또 지체가 좀 부자유한 학생들을 위해서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학습센터, 일명 CTL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학습센터에는 내가 학교에 적응하고 또 학업을 더 충실하게 완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됩니다. 내가 언어 표현은 되는데 글쓰기가 약하다. 그러면 글쓰기 상담소를 찾아서 또 글쓰기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 해서 러닝 투게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학습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멘토를 두어서 또 학습 멘토링 과정을 거쳐서 수업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가 학사 경고, 즉 1.0 이하를 받았을 경우에 학사 경고가 갑니다. 성적 잘 못 받았으니까 노란불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학사 경고자를 대상으로 러닝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각종 학습법이랄지 또는 학습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다음 학기 때 나의 성적이 러닝업, 즉 성적 향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법 특강도 자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서 대면이 또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아무리 뭐 인원이 얼마인데 학교에서 그 칸막이도 하고 거리도 두기를 하였으나, 그래도 이 클래스, 즉 온라인 강의를 보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도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수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첫 번째 lms.hanil.ac.kr을 인터넷 주소란에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매뉴얼에 뜹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에서 보고 내가 학습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고서 이제 이 클래스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수강할 수 있는, 학교 다니면서 수강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학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 책자를 보면 조금은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참조하시고 그래도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각 학과 조교실 또는 수업 담당자 또는 학적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하시고 또 답을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학창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